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플랜트 엠파워먼트라는 개념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책자 플랜트 엠파워먼트 기본 원칙 이걸 바탕으로요. 이게 온실 같은 보호 재배 환경을 위한 거라고 하던데 좀 새로운 접근 방식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기존 방식하고는 조금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이 플랜트 엠파워먼트가 대체 뭐고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뭐랄까 예전에는 그냥 경험으로 녹색 손가락 이러면서 키웠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간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알아보는 겁니다. 식물이 스스로 균형 맞추는 힘을 이용한다니 수확량도 늘고 비용도 줄고 흥미롭긴 해요. 네,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플랜트 엠파워먼트는 식물이 원래 가진 힘이 있잖아요.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효율성, 또 회복력, 이걸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예요. 통합적인 접근인 거죠. 통합적이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약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애초에 식물이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서 스스로 병이나 해충을 이겨낼 힘을 갖게 하는 거죠. 예방적인 거군요. 그렇죠.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관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그 가장 중심에는요, 식물이 본능적으로 세 가지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이해가 있어요. 세 가지 균형이요? 네. 첫째는 에너지 균형, 둘째는 수분 균형, 그리고 마지막이 동화산물 균형입니다. 이 동화산물이라는 건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아하, 에너지, 수분, 동화산물. 네. 이 세 가지 균형을 우리가 잘 도와주면 식물은 자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게 돼요. 예를 들어 에너지 균형은 식물 안팎으로 드나드는 에너지 흐름인데 복사량하고 온도 비율, RTI라고 하거든요. 그게 중요 지표가 되고요. 이게 또 증산, 그러니까 식물이 물을 내보내면서 시원해지는 거랑 연결이 되죠. 네네. 그리고 수분 균형은 뿌리에서 물 빨아들이는 거랑 잎에서 내보내는 거 사이의 균형이고요. 이건 VPD, 증기압 부족이랑 식물 표면 온도로 봐요. 마지막으로 동화산물 균형은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이랑 식물이 크는 데 쓰는 에너지 소비 사이의 균형이에요. 이건 빛의 양, PAR이라고 하는데 그 총량과 평균 온도의 비율로 관리합니다. 온도가 이걸 얼마나 빨리 처리할지 결정하거든요. 와, 복잡하네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잎에 있는 기공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세 가지 균형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줘요. 그리고 물론 식물만 보는 게 아니라 온실 환경 자체의 균형도 중요해요. 에너지, 수분,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것들이요. 이것도 식물 균형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뭐 센서 몇 개 더 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식물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는 게 먼저네요. 정확합니다. 식물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균형 중에서요, 실제로 농사 지을 때 가장 좀 놓치기 쉽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뭘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셋 다 중요하지만 굳이 꼽자면 수분 균형 관리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특히 그 VPD, 증기압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이걸로 식물이 증산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보는데 이게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높으면 식물이 스트레스 받아서 기공을 딱 닫아버리거든요. 그럼 식물이 시원해지지도 못하고 에너지 균형 문제, CO2도 못 받아들이니까 광합성도 못하고 동화산물 균형 문제, 다 막히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결국 예전에 하던 대로 감이나 경험, 그 녹색 손가락만으로는 이런 복잡한 걸 다 최적으로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플랜트 엠파워먼트에서는 뭐 PAR 광량 센서, 식물 온도 재는 열화상 카메라, 또 BPD 센서, CO2 센서, 공기 온도 습도 센서 이런 걸 쓰는 거군요. 이런 센서들이 결국 식물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해주는 도구네요. 맞아요. 식물의 상태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특히 아까 그 복사 온도 비율, RTR, 관리가 중요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햇빛이 강해서 광합성을 많이 한 날은 일부러 온도를 좀 높여서 그 만든 걸 빨리 쓰게 한다. 심지어 맑았던 날 다음 밤에는 밤 온도를 오히려 높여서 낮에 쌓인 동화산물을 처리하게 돕는다니. 이건 진짜 직관이랑은 좀 다른데요. 네, 그게 바로 데이터 기반 접근의 묘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식물의 실제 필요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이런 센서 데이터를 이제 IBO 같은 소프트웨어나 지능형 알고리즘이랑 합치면요. 날씨 예측 같은 걸 기반으로 미리 온실 환경을 조절하는 그런 선제적인 제어도 가능해집니다. 와, 정말 스마트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했을 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 식물 자체가 건강해져서 병해충에 강해져요. 그러니까 약을 덜 쓰게 되죠. 오, 친환경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수확량도 늘고 품질도 좋아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자원 효율성인데 물이나 에너지, CO2, 비료 같은 걸 훨씬 아껴 쓸 수 있어요. 그 자율론실 챌린지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플랜트 엠파워먼트 원칙을 쓴 팀들이 에너지를 거의 60%나 절감했어요. 60%나요? 엄청나네요. 네.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더 높았고요. 그러니까 식물이랑 제대로 소통하는 법을 아는 팀이 이긴 거죠. 하하, 그렇군요. 결국 이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랑 수익성,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환경도 지키면서 돈도 더 버는 거죠. 비용은 줄고 수확은 느니까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플랜트 엠파워먼트라는 건 결국 식물이 원래 가진 그 균형 맞추려는 성질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센서 같은 데이터 도구를 활용해서 그 균형을 최적으로 잘 맞춰주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물은 더 건강해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지속 가능한 재배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단순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네요, 정말. 네,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식물을 중심에 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 어떤 거죠? 이렇게 식물의 필요를 정말 정밀하게 알고 그걸 딱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요. 이게 단순히 온실 효율 높이는 걸 넘어서 미래에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사막이나 극지방 같은 곳에서도 식량을 자급자족한다거나 아니면 개개인한테 딱 필요한 영양소를 가진 그런 맞춤형 식물을 재배한다거나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